이건 뭐예요? 처음 보는 과일이네. 이것도 하나 가져가도 되죠? 그건 오늘 손님이 주문해서 받아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이 가게에서 다른 건 다 먹어봤는데 이건 처음 보는 거라 신기하게 생겼네요. 용과라고 하는 건데 주문하시면 다음에 한 박스 들여놓을게요. 아니, 주문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야 그냥 서비스로 한두 개 정도 주시면 맛이나 보는 거죠. 아, 네. 이건 다 예약된 거라 이번에는 좀 곤란하네요. 그리고 저번에 선물 세트 해달라고 해서 가져가신 거. 그거 아직 결제가 안 됐는데. 뭐라고요? 제가 그 돈을 아직 안 드렸나요? 네. 나중에 계좌로 이체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으셔서요. 다 드리려고 했어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 사돈이 너무 야박하시네.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6세 김 씨와 그녀의 사돈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는 둘째 딸이 결혼하고 얼마 후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20년 넘게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면서 별별 진상 손님은 다 겪어봤지만 이렇게나 불편한 개진상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야채 과일 판다고 무시하는 듯 하던 안사돈이 어느새부터 가게에 찾아와서는 물건을 마음대로 집어갔어요. 상추나 당근, 감자 같은 싼 야채들 몇 가지를 사면서 서비스로 사과, 복숭아, 참외 같은 과일을 한두 개씩 가져가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이고, 참외가 맛있겠네. 한번 맛 좀 봐도 되죠? 사돈이라 불편한 마음에 딱 잘라 안 된다고 거절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몇 번 가져가더니 나중에는 공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한 가지 웃긴 건 안사돈도 동네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라는 것이었죠. 자영업자 마음은 자영업자가 잘 안다고 하는데 김 씨의 사돈은 정말 엄청난 진상 그 자체였어요. 오죽했으면 김 씨가 복수를 하기 위해 가게 문을 닫고 쉬는 날 사돈이 한다는 옷가게에 간 적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양말 한쪽 건질 게 없더라고요.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서 공짜로 준다고 해도 입기 싫은 옷들이었어요. 김 씨에게는 딸만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일찌감치 결혼해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고 둘째 딸도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둘째네 부부는 같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남편은 평생 한 직장만 다니다가 지금은 은퇴를 했고 김 씨는 살림에 보태기 위해 시작했던 청과물 가게를 20년이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찬값이나 벌고 팔다 남은 건 집에 가져가서 애들이랑 먹으면 손해는 안 보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장사를 하다 보니 적성에도 맞고 생각보다 돈도 잘 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었어요. 둘째 딸이 결혼한 지는 2년이 조금 넘었고 사위는 딸과 같은 직장을 다니는 동료였어요. 사위는 예나 지금이나 성격도 좋고 둘째 딸에게도 참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는 참 마음에 드는데 문제는 안사돈이었어요. 상견례 할 때 처음 본 안사돈은 스타일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옷가게를 한다더니 의상부터 액세서리까지 정말 과하게 화려했죠. 그리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니 옷차림보다도 그 성격이 더 문제였습니다. 옷가게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역시 패션 센스가 보통이 아니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일하는 사람들은 타고나야 하는 것 같아요. 예비 사돈도 그렇게 평범한 무채색만 입지 말고 컬러풀하게 입어보세요. 우리 가게 한번 오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바꿔드릴게요. 아, 네.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가겠습니다. 그런데 사돈도 사업하신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저는 시장 근처에서 청과물 가게 하고 있어요.
첨가물 가게요? 과일 야채 파는 그런 가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 씨가 야채를 판다는 말을 듣자마자 사돈은 얼굴 표정부터 싹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묘해지고 김 씨를 보는 눈빛부터 달라졌어요. 요즘 대형 마트 잘 되어 있는데 아직도 시장 같은 곳에서 장 보는 사람이 있나 보네요. 본인도 백화점에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면서 말하는 뽐새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졌고 약간은 서먹한 분위기에서 상견례 자리가 마무리되었어요. 그날 이후로는 결혼식까지 안사돈을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서로 간의 교류도 없었고 말도 섞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준비시킬 때도 자식들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죠. 둘째 딸의 결혼식 이후로도 사돈과는 연락하고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둘째 딸과 사위는 둘 다 과일을 좋아했고 김 씨가 팔다가 남아서 애매해진 물건이 있으면 항상 딸에게 연락해 퇴근길에 들르라고 했습니다. 그럼 딸이 올 때마다 손님에게 팔긴 힘들어도 멀쩡한 과일과 야채들을 잔뜩 들려서 보냈죠. 엄마 잘 먹을게. 이건 과일값이야. 아니, 돈은 안 줘도 돼. 그냥 가져가서 먹어. 딸은 팔지 못하는 과일을 가져갈 때도 절대 그냥 가져가는 법이 없었고 항상 김 씨에게 2만 원, 3만 원씩 돈을 주고 갔습니다. 돈 줄 필요 없다고 해도 공짜로 먹는 거 아니라며 항상 그렇게 얼마씩 주고 갔어요. 딸이 결혼하고 1년이 조금 지난 어느 날 김 씨는 그날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에 김 씨가 일어나 인사를 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의 얼굴이 너무 익숙했어요. 어머, 사부인,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사돈 가게가 여기 어디 있다고 해서 생각난 김에 들렀죠. 제가 잘 찾아왔나 보네요. 사돈은 그날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색색깔이 화려한 옷들로 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평소에도 평범하게 입는 편이지만 가게에서 일할 때는 먼지가 묻으니 낡은 옷을 입었거든요. 사돈의 패션은 절대 이해할 수 없더라도 본인 스스로 초라한 모습이 약간은 창피하게 느껴졌어요. 여기까지 온 김에 과일 좀 사서 제가 매출을 올려드려야겠네. 요즘 뭐가 좋아요? 가게를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그 표정은 마치 오지 못할 곳에 온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사돈은 오이 몇 개와 사과 2알, 바나나 한 손을 골랐는데 가격은 10,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이건 제가 그냥 드릴게요. 김 씨가 봉투에 담으며 그냥 가져가라고 하자 사돈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닙니다. 사돈지간인데 어떻게 돈을 받겠어요? 아, 맞다. 이것도 사야 하는데 깜빡했네요. 김 씨가 공짜로 주겠다고 하자 갑자기 비싼 배와 키위를 몇 개 더 집어왔습니다. 그것까지 다 그냥 봉투에 담아주고 김 씨는 빨리 사돈을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오늘 제가 매출 좀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받아가서 면목이 없네요. 아닙니다. 맛있게 드시면 그걸로 됐죠. 가게를 떠나는 사돈의 뒷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오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 표정이나 태도, 말투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차피 자주 얼굴 볼 사이도 아니었기에 그냥 빨리 털어버리고 잊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뒤로 일주일이 지나자 사돈은 또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가져간 배가 정말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바깥 양반이 배를 좋아해요. 이번에도 과일을 몇 가지 골라왔고 결제 금액은 3만 원이 조금 넘었는데 계산대 앞에서 사돈은 지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급하게 오느라 지갑을 안 들고 나왔나 보네. 아니에요.
그냥 가져가세요. 지난번에도 그냥 주셨는데, 그럼 이번에도 감사히 받아갈게요. 사양하는 기색 하나 없이 봉투를 받아든 사돈은 뒤도 안 보고 돌아가 버렸어요. 김 씨도 이번에는 표정 관리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대체 물건 사러 오면서 지갑도 안 가져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었어요. 그 뒤로도 사돈은 일주일에 서너 번 김 씨의 가게를 찾아왔고 올 때마다 계산을 아예 할 생각이 없거나 저렴한 야채 몇 가지를 사고 과일은 덤으로 집어갔습니다. 김 씨도 더는 참지 못하고 다음에 찾아오면 절대 공짜로 주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사돈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과일 바구니 같은 것도 하시나요? 선물할 곳이 있는데. 바구니도 하고 요즘은 선물 세트로도 많이 가져가세요. 그래요? 그럼 10세트 정도 주문하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할까요? 김 씨는 7만 원 정도 하는 선물 세트를 5만 원에 맞춰서 10세트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틀 후에 찾으러 온다고 하길래 정성을 다해 만들었죠. 이게 제가 주문한 건가요? 어쩜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제 차에 싣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선물 세트를 사돈의 차에 싣는 것까지 도와주었고 사돈은 다 싣자마자 바로 차에 타더니 출발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물건 대금 계산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대 공짜로 줄 생각이 없었던 김 씨가 계산 이야기를 꺼내자 사돈은 살짝 당황했는지 3초 정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 제가 오늘 지갑을 안 들고 와서 나중에 사돈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그러실래요? 잠시만요. 저희 가게 명함인데 계좌번호가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사돈은 명함을 받자마자 바로 차에 시동을 걸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가져가더니 며칠 동안 연락도 없고 계좌에 들어오는 돈도 없었죠. 먼저 말을 해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왠지 빚쟁이가 닥달하는 느낌이 들어 며칠만 더 참기로 했습니다. 일반 손님도 아니고 사돈인데 겨우 그 과일값 50만 원을 떼먹으려고 이러진 않겠지 하는 생각이었죠. 사실 말이 50만 원이지 개당 7만 원짜리 세트를 5만 원으로 할인해서 팔았기 때문에 김 씨는 남는 것도 하나 없었습니다. 사돈이 선물 세트를 가져간 지 열흘이 되었을 때 사돈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가게 문을 열고 태연하게 들어왔어요. 오자마자 선물 세트 결제를 해줄 거라 생각했지만 쓸데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다가 평소처럼 야채와 과일 몇 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예요? 처음 보는 과일이네. 이것도 하나 가져가도 되죠? 그건 오늘 손님이 주문해서 받아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이 가게에서 다른 건 다 먹어봤는데 이건 처음 보는 거라 신기하게 생겼네요. 용과라고 하는 건데 주문하시면 다음에 한 박스 들여놓을게요. 아니, 저 때문에 주문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야 그냥 서비스로 한두 개 정도 주시면 맛이나 보는 거죠. 이 와중에도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사돈이 어처구니가 없었죠. 아무리 기다려도 선물 세트 이야기가 없자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먼저 말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네. 이건 다 예약된 거라 이번에는 좀 곤란하네요. 그리고 저번에 선물 세트 해달라고 해서 가져가신 거 그거 아직 결제가 안 됐는데. 뭐라고요? 제가 그 돈을 아직 안 드렸나요? 네, 나중에 계좌로 이체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으셔서요. 다 드리려고 했어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 사돈이 너무 야박하시네. 사돈은 기분이 상했다는 걸 티내며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카드를 김 씨 눈앞에 내밀었어요. 심사가 꼬여도 단단히 꼬인 것 같았죠. 50만 원을 3개월로 결제한 사돈은 원래 사가려고 골랐던 물건을 내팽개치고 그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야박하다는 말이 밤늦게까지 계속 생각났고 그렇게나 공짜로 가져다 먹고는 고마운 줄도 모르는 사돈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받았어야 했다는 후회까지 들었어요. 그래도 사돈이라 우리 딸 잘 봐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공짜로 물건을 준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자기가 완전히 손해를 본 것 같아 잠도 오지 않았어요. 김 씨는 다음 날 가게 문을 하루 닫고 사돈의 옷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옷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도 사돈은 손님이 온 줄도 모르고 TV 드라마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사돈, 저 왔어요. 어머, 오늘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맨날 사돈이 저희 가게에 오기만 하니까 저도 한번 와봤어요. 요즘 날이 풀려서 새 옷 좀 입어보려고요. 김 씨의 말에 사돈은 얼굴이 화색이 되었습니다. 잘 오셨네. 이게 이번에 나온 신상인데 한번 걸쳐보세요. 사돈은 잔뜩 신이 나서 이런저런 옷을 꺼내 김 씨에게 입어보라고 내밀었어요. 그리고 김 씨는 사돈이 옷을 주는 족족 마음에 든다고 골라놨습니다. 30분 동안 8벌의 옷을 골랐고 사돈은 입이 귀에 걸려 쇼핑백 2개에 나눠 담아놓았죠. 그럼 잘 입을게요. 오늘 고마웠어요. 김 씨가 쇼핑백을 받아 들고 돌아서려 하자 사돈은 황급히 뛰어와 앞을 막아섰어요. 아니 저기 사돈은 급한 마음에 김 씨를 막아서긴 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한 일이 생각났는지 선뜻 돈 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죠. 자기가 남의 가게에 와서 진상을 부리고 물건을 공짜로 가져갈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정작 자기 가게에서 김 씨가 물건을 공짜로 가져가니 속이 쓰리고 아까워서 침만 꼴깍 삼키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김 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게 문을 닫고 오는 바람에 빨리 가봐야 해서요. 할 말 없으시면 이만 가볼게요. 역시 사돈이 좋긴 좋네요. 양손에 쇼핑백을 들고 가게를 나오자마자 김 씨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고생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옷장에 쇼핑백 채로 던져놓았고 옷보다 한 방 먹여주었다는 통쾌함이 더 컸어요. 사돈은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다음 날 다시 김 씨의 가게로 찾아와 수박 한 통을 맛 좀 보겠다며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김 씨가 사돈의 가게로 가서 코트 한 벌을 입은 채로 돌아와 버렸고 이런 일은 몇 번이나 더 계속되었죠. 분명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자존심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과일을 아무리 가져가 봤자 옷 가격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과일은 몇 개만 들어도 크고 무거워서 가져가기도 힘들었고 집에 쌓아놔 봐야 사돈네 부부가 다 먹지도 못하고 썩혀 버릴 수밖에 없었죠. 반면에 옷은 아무리 김 씨 스타일이 아니라곤 해도 일단 가져오면 언젠간 입을 수도 있고 막말로 중고로 팔아버린다 해도 과일값보다는 비싸게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3번을 그렇게 서로 주고받았더니 결국 사돈이 항복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김 씨의 가게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사돈은 더 이상 가게에 찾아오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 딸에게 시부모 가져다 주라고 좋은 과일로 선물 세트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래도 사돈인데 계속 앙금이 남은 채로 지내긴 찝찝했고 김 씨가 가져온 옷들이 훨씬 비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옷값은 치러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자 또다시 며칠 후에 사위가 퇴근길에 들러 자기 엄마가 장모님 가져다 드리라 했다면서 예쁜 여름용 샌들을 한 켤레 선물로 가져왔어요. 그 이후로 김 씨와 사돈의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기분 나쁠 일은 없었습니다. 더는 사돈이 김 씨의 가게로 찾아오지도 않았고요.
앞으로 만날 일은 웬만해서는 없겠지만 서로 끝까지 감정이 상한 채로 남지 않아서 김 씨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